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이번 인간론에서는 제가 항상 언젠가는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소외계층이라든가 특히 장애인 문제예요. 뭐 제 주변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장애를 갖고 계신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을 이제 공유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에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텐데, 저란 인간의 어떤 영웅적인 면모와 그리고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일상생활이 그냥 하나의 패턴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돌아가는 나머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러한 성향이나 상황을 살펴볼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삭막함이라던가 개인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성격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어떤 사회적인 역할,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냥 무슨 교과서에서 도덕적으로 마치 씨 부리는 것 같은 너무나 진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마치 막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런 어떤 헌신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각인되어 오면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삶, 나의 인생이 먼저기 때문에 일단 나의 인생을 먼저 신경 쓰느라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없다라는 일종의 뭐랄까 핑계라던가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게 돼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장애라던가 소외계층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무지의 소산으로서 증오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간들이 있지.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물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게, 저 또한 어떤 이런 소외되거나 이런 어떤 결핍이라던가 좀 외면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저의 과거를 여기서 모든 걸 까발리게 된다면 저에게 뭐 크게 유리할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뭔가 좀 독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틀에서 성장하는 애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반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학급에 이런 장애를 가진 항상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보면 단순히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동급생이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철이 없어서 얘네들을 이제 뭐 악독하게 대한다거나 잘못 대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근본적인 뭔가 잘못된 그런 부패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사실상 이게 가정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 이미 뭐 썩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격렬하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러한 태도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절대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이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뭐 직장인들 출근길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거죠. 예, 지하철에서 이제 막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죠? 장애인의 어떤 뭐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하철에 이제 탑승을 해가지고 막 들어눕고 그랬잖아요. 그 바닥에. 그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닥에 들어놓을 때까지, 그죠? 들어눕고 항의할 때까지 도대체 주변 사람들은 뭐 어떤 고민을 한 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니들만 힘드냐고, 우리도 힘들다고. 저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진짜 죽여버릴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출근이라는 걸 한다는 건 알아요. 예, 직장인이고 뭐 네가 먹고 사는 거 뭐 너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을 일종의 수모라던가 그런 어려움 같은 거에 비하면, 네가 출근을 해가지고 지각을 해가지고 뭐 상사한테 쿠사리 좀 쳐먹고 뭐 월급이 깎일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게 감봉의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칩시다. 그런 게 이런 거에 비견했을 때
이 사람들이 평생을 가지고 왔던 그 상처라든가 어려움에 비견하면은 잽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분노를 많이 느꼈어요. 물론 제가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삶의 과정에 대해서 과연 일반인들이 너는 그냥 일상생활이 너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니까 편한 그 패턴에 따라 익숙해져 가지고 살아가니까 네가 그냥 그거에 대한 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겠지만 그딴 식으로 입을 놀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 영상을 접하고 또 인터넷으로 그걸 접하면서 정말 사회가 삭막한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저처럼 뭐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잠재 가능성을 포기한 채 삶을 그냥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통째로 그냥 날로 먹으려는 그런 잘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제 뭐 나물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파는 할머니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잘못됐다, 잘했다, 네 젊은 시절을 낭비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항상 이제 어머니랑 이제 같이 시장을 가거나 할 때 어린 시절에 엄마 주머니에 우리 잔돈 있으면 저 사람들 좀 도와주자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역겹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제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그냥 이런 인간들이 역겹다라고 얘기하는 걸까? 전혀 아니거든요. 인간은 공감하는 척하는 동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공감하는 척하는 동물. 이것을 진정한 공감의 능력으로서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천지개벽할 만한 그러한 노력이라든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천부적으로 이러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뭐랄까 나보다 이제 부족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있죠. 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열등하게 보이겠어요. 마치 정상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장애인들을 보면서 일종의 어떤 편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막 장애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갖고 있는 편견만큼이나 이렇게 천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역겹게 생각하고 정말 나쁜 인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매정하고 뭐랄까 정말 한심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이 처음과 끝이라는 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주기냐면은 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인생 주기라고 쳐봅시다. 인생 주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뭐랄까 슬픔과 외로움, 고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격의 어긋남이 발생해가지고 뭐랄까 성격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개인의 문제라고 절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일종의 장애라는 거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쵸? 물론 뭐 후천적으로 얻는 사람도 있지만 이 처음에 시작점부터가 달랐다라는 거야. 일반 정상인들보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이러한 무지한 인간들로 인해 겪는 편견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수모 같은 게 있었겠죠. 어린 시절부터. 그럼 그 무수히 많은 그 시간과 그 상황 속에서 쌓였던 편견과 수모, 굴욕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성장해 오면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성격이 순간순간을 거쳐가지고 이 끝으로 가면서 성격의 완성으로 가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가.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악마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양파 실험 같은 거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응? 무슨 뭐 어떤 양파 하나에는 좋은 얘기만 하고 어떤 하나 양파에는 넌 곧 죽을 거야. 넌 시들 거야. 이런 얘기만 했을 때 좋은 얘기를 한 양파만 뭐 잘 꼽혔다. 뭐 잘 씨앗을 뭐 이제 씨앗은 아니겠네. 잘 싹이 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실험 자체가 과학적으로는 일리가 없다. 맞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인간 사회에 적용했을 때는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어떤 이러한
장애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라든가 틀려 쳐먹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의 성격은 원래 어긋날 성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삶의 인성의 완성 단계로 가면서 점점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악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너는 나쁜 사람이라고 씨부릴 수가 있겠냐고. 이 사람들의 삶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이 어떤 아픔 같은 것들을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얘기를 꼭 내 영상에서 언젠가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생기는 인간이 된다면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대본도 없이. 항상 생각했던 거거든. 다시 돌아가서 장애인들이 그런 방식으로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거들떠 보겠어?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은 누가 신경이라도 썼겠냐고. 그런 식으로라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평등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안 그러면 뭐 신경을 써? 뭐 바깥에 광화문 같은데 이순신 동상 앞에 가지고 패널 들고 서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한 자각을 하고 있냐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 인생은 절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밖에 모른단 말이야. 애초에 인간은 단련받지 않으면 항상 그 이기심을 통제하고 단련하고 어떻게 이렇게 조정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커져버려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아주 그냥 지저분한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팻말 가지고 서 있는 거를 딱 봤을 때 자각이라든가 어떤 의식 같은 걸 가진다고? 그렇게 해서 의식을 가질 세상이었으면 전쟁 같은 것도 안 일어나고 푸틴 같은 인간도 없어요, 세상에. 뭐 동물 학대 이런 것도 없고 뭐 아동 학대 뭐 어린이 뭐 유기 뭐 이런 것도 없단 말이야. 막 음식물 쓰레기에 뭐 애 버리고 이런 일이 왜 생겨? 그런 일 안 생기지. 애초에 인간은 상당한 어떤 정신적인 단련과 훈련 과정이 필요해. 이거는 마치 돈을 잘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야. 돈을 잘 번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 말이.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들어누워가지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시잘데기 없는 짓거리 할 시간은 있잖아. 그죠? 술 처먹을 시간 있고 무슨 뭐 희희닥거릴 시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그러한 모습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냐라는 거야. 출근길이다, 퇴근길이다, 뭐 그딴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출근을 하고 있었을 때 좀 늦는다. 그러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더 증가시킨다? 저는 이거는 정말 그 인간에 대한 몰이의 끝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몰이의 끝판왕들이 아주 그냥 8, 90%가 세상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끔찍한 사실인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말이야. 이러한 장애라든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너는 어쩔 수 없어, 넌 장애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러한 환경 속에 버려져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 당신에게 그 어떤 사람도 동정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려움이라던가 장애인이 될 확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네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팔다리가 뭐 망가진다거나 무슨 뭐 찌부가 돼가지고 없어진다거나 뭐 이러한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언젠가 무슨 뭐 뇌출혈로 인해서 뭐 걷지 못하게 된다거나 휠체어를 탄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생긴단 말이야. 생기게 되면은 당신이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라든가 이런 생애 과정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과 동정도 없었던 사람이라면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어? 나는 이게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거야. 과연 그럼 당신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손 내밀어 주세요, 저는 장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냐고. 이것만큼 우스운 게 어디 있어. 내가 장애인이 아니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일은 내 할 바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장애인이 됐으니까 이제 장애인이 누려야 되는 그런 모든 권리와 그런 어떤 의식 같은 건 다 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저는 쳐 죽일 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예. 평소에도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떤 공감의식이라든가 자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항상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겪었던 삶이라든가 아픔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쥐 좆도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체험이라도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특수한 능력이 돼버렸어. 당신들의 어떤 경제력이라던가 개인적인 역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이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빛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종의 덕목으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윤리로서만 받아들였던 측면이지만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지나고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이러한 의식이 확실히 자리 잡은 인간과 자리 잡지 않은 인간의 어떤 그러한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돈도 있다가 없는 것이지만, 그쵸? 내가 가진 것도 있다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고 흩어지는 거지만 결국 이러한 삶을 사냐 살지 못하냐의 차이는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야. 절대 일시적인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식을 갖고 어떤 공감 의식 같은 걸 많이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조언이자 어떻게 보면 충고예요. 예. 나는 이 사회가 너무나 삭막하고 진짜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해. 처음이 불행했으니까 끝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 인간들이고 사회의 그 인간들의 의식이란 말이야. 국민 수준이라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불행했지만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에서 끝은 그러한 어떤 행복과 어떤 좋은 삶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장애인이니까 나는 이런 취급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건 다 네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성격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흥분을 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여, 주변에. 너무 많이 세상에 널려 있고, 정말 화가 치밀어, 이런 거 보면은. 예, 나중에 제가 볼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쉽게 뱉었던 인간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골다공증 없이, 고혈압 없이, 당뇨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파킨슨병 없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 한번 지켜볼 거야, 내가.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